반갑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와, 일요일 날 사실 다 준비했는데 일요일 날 이제 우리 AI 분석 강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온 에너지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영상 못 찍었고 준비는 했어요. 근데 결국엔 뭐 오늘 뭐 그렇게 옳은 것도 있는데 이 이슈가 빨리 끝나진 않을 것이다 해서 준비한 거 그대로 좀 쓰겠습니다. 자, 세법 개정 배당을 하는데, 자, 여기서 골자는 오늘 앱코가 보여준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코스닥,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높은 그 회사들의 주가 이제 상승 기대감인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거 회사의 돈을 빼먹으면은 세금을 더 뜯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특히 코스닥 대주주들이 그냥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쌓아놓기만 했었어요. 보면은 배당 수령시 세고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니까 거의 반을 뜯어가는 거죠. 유인 차단했는데 어, 이제는 절반을 줄여준 겁니다. 코스피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은 코스피 배당을 좀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코스피는 배당보다 본인의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막 50% 넘고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뭐 3%인데 뭐 순환 출자니 혹은 우호 지분이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회사를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지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배당은 뭡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기,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특히 대형주 회사는 배당을 하긴 하지만 뭐 실제로 뭐 대주주한테 뭐 그렇게 이득이 큰 건 아니었죠. 근데 코스닥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얘기가 좀 틀려요. 코스닥은 웬만해서는 대주주 지분이 좀 큰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돈이 곧 내 돈이고 그런 거 있죠. 세금이 절반이 뜯기 때문에 배당을 웬만해서는 안 하고 현금 부자, 오히려 부동산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투자를 했죠. 유보를 쌓아두거나. 자, 시나리오를 따져보면은 지분율 50% 보유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배당을 20% 증액, 120억을 수령한다 치면은 납부 세금이 20억이 감소하는 겁니다. 즉 말해 실수령 50.5억에 49.5억이었다면 100억 기준 90억이 되고 세금이 30억을 주는 겁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78%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세법 그 개정안이 저는 코스닥에 있는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 요 회사들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동국제약, 워닝머트리얼즈, 메일홀딩스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동국제약이 그나마 낫고 그런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트를 플러스 했을 때는 앱코가 보여준 게 좀 힌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걸 추가했습니다. 500억 엄청 작죠. 작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겁니다. 500억인데 주종하는 수익률 담은 6% 이상 끌어올린 거고, 시가총액 3천억 이하의 시가총액 50%의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대주주 지분율이 40% 이상인
이런 후보군이 뽑아봤는데 웹젠 인바디 모나미 모나미가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웹젠 웹젠도 뭐 나쁘진 않죠. 일단 뭐가 보이냐면은 하락 이게 뭐냐면요. 공격형 매집이라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모아가던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데 그걸 받아먹고 던지는데 받아먹고 계속 고점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돌파하기 쫙 나고 각도 들어올린 현자리. 제가 볼 때 내일 슈팅입니다. 재료는 뭐겠어요? 뭐 게임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주주환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임 회사 중에 현금 부자 파트 이쁘죠? 자, 모남입니다. 딱 봐도 뭡니까? 바닥권에서 이 따라 매집보 있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저점갱신 됐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상황에 물론 이건 좀 깨긴 했지만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이런 형태를 유심히 잘 보세요. 뭐냐면은 고를 파고 내렸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락 각도가 나왔으면 이렇게 됐으면 못해도 이런 형식으로 뭐 완만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저점 갱신 안 하고 옆으로 긴다.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이 공간에 남겨두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더 좋은 거면 이 고점을 넘긴 윗골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상관없이 뭐냐면은 역회된 숄더를 말씀드린 건데 왼쪽 어깨를 넘기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보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넘기면 돼요. 요거 넘기면 바로 추세가 상방위로 턴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단기 저항해야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차트 괜찮습니다. 바닥권에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리. 특히 이런 거대한 매집봉. 인바디. 아, 이거 좀 크게 보면서 좀 좋게 여기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미친 듯한 막 흔들기가 나오고 있어. 이게 3번 자리 특징이거든. 3번 자리.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3번 자리에서 파동의 크기를 계속 이렇게 키웁니다. 뭔가 좀 꼬인 거예요. 원래 우리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횡보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뭐 골을 파서 쏘든지 혹은 넘겨서 살짝 횡보하다가 쏘든지 작은 박스 하나 만들고 쏘든지 큰 박스 하나 있으니까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가 좋고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좋아. 위에 거도 나쁘진 않지만 그죠? 웹젠 인바디, 웹젠 모나미 인바디 순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보안 쪽이죠. 제로 트러스트 밸류 체인. 자, 기존의 보안이 뭐 온라인에서 뭐 들어오는 걸 막고 막 이런 게 우리가 기존의 보안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알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바이러스나 뭐 그런 뭐 백도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그거를 분석한 것들이 어느 이제 뭐 격리소나 이런 거에 뜨면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가를 해서 막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 야기한 쿠팡 이전에도 롯데카드도 있었고 많았죠. 야기한 현상은 현상은 개인 정보 자체, 그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데,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었네 하면서 추가를 하면서 막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게 무쓸모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뭐 소프트 캠프가 오른 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입구를 봉쇄하는 겁니다. CDR, 무해화. 백신 악성고 찾는 게 말씀드렸죠. 노출이 되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문서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조합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를 뭔가 이제 왔어요.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뭐 백도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순정의 상태의 문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CDR. 분해 유일 문서 구조 분석 원천 기술 보유. 그러니까 USB 이런 거 몰라서 꼽았는데 뭔가 파일이 들어왔어. 그럼 그 파일 자체를 한번 뜯어가지고 백도어나 이런 거 분리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살려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RBI라고 인터넷 접속을 클라우드 대신 실행, 사용자에서는 화면, 이미지만 보여준다. 그냥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접속, 뭐 피싱 사이트를 클릭했어요. 뭐 직원이야 누구나. 근데 이제 그게 클라우드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격리된 상태죠. 진행됐고, 내 PC는 그냥 그 이미지만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미지만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RBI. 그래서 금융권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망분리. 우리가 실제 뭔가 클릭을 해서 하는 게 그 해당 서버 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상의 서버가 있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우리는 거기서 도출되는 이미지만 보고 있는 거다. 그걸 하는 게 소프트 캠프다. 이 두 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처음 뭔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차단하는 기술이 소프트 캠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신시회를 사실 어제 그 일요일날 준비를 했었어요. 박스권에서 너무 이쁘게 자리가 있었고 좀 높아 보이지만 바로 쏠 만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쏴버렸죠. 그래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눌리면 기회다. 자, 보겠습니다. DB 접근제의 필연성. 해커가 소프트캠프 5회에서 들어왔더라도 최종 목표인 3만 건의 데이터를 빼내면 반드시 조회 쿼리. 이게 뭐냐면은 왜 한 번에 100만 건을 조회? 그러니까 뭔가 대량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면은 알람이 뜨는 거죠. 이거 봐라. 누출되고 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뭐 복사했을 때 뭐 파일 몇 개가 되겠지. 뭐 몇백 개, 몇십만 개, 만 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차단시키는 거고, 그냥 권한 검증. IP나 맥 주소가 등록된 관리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하고, 마스킹. 특히 주요 민감 정보는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려서 보여주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는 소프트 캠프 기술이 좋고, 신시웨이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파수는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이 파수 이런 애들은 검증된 회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지니언스 점유율 70, 기술 장벽 70. 지니언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준비했었고, 원픽은 신시였고, 그 다음이 파수, 그 다음이 지니언스. 자, 그래서 최근에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은 매출 3%입니다. 매출의 3%인가? 뭔가 데이터 노출되었을 때 과징금 리스크에, 쿠팡이 좀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니까 9천억을 과징금 내야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관리에 제대로 못했다면은. 여기 20억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뭐 소프트캠프나 신시웨 이런 애들, 파수 이런 애들한테 보안 솔루션 받는 게 2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터졌으니까 과징금 9천억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커머스 업체들은 이제 음, 소프트캠프, 신시웨이, 파수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간다. 지니언스는 뭐냐면, 지니언스는 살짝 다른 게 어,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NAC EDR이라고 그냥 접속자 그리고 단말,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든 내부든 들어온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분 뒤에 종료됩니다. 이런 거.
계속 갱신해서 어, 그 우리 그 10분 뒤에 자동 종료, 뭐 국세청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자동 종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지니언스가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뭐, 그, 그 퇴직한 직원이 뭐 다시 그 아이디를 쓸 리는 없겠죠. 10분 뒤 종료되니까. 어, 그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3%입니다. 9천억이 되는 거고, NAC, EDR, 지니언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래서 지니언스가 이제 첫 탄력도 좋고 그랬는데 실제 수혜로 따지면은 소프트캠프, 신시웨이, 파수 이렇게 수혜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애매하게 사이버 뭐 공중에 뜬 상태에서 윗꼬리 양봉 와 이거 무섭게도 막 마감하고 그랬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배당 관련해서 동국제약이 그나마 차트가 좋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락, 이거 뭐라 했죠? 공격형 매집. 왜냐면 누군가가 사요. 사는데 기존 세력은 지금 올리기 싫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 뭐, 뭐 밥그릇 형태라든지 원바튼 형태를 만들고 돌리는 게 맞는데 그래서 던집니다. 밀리죠. 또 누군가 사요. 어이 누구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매집 완료됐든지 혹은 아이 더럽다 퇴퇴퇴 하면서 나가면은 이제 쫙 다시 밀어 다시 차트를 이걸 전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면서 다시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리고 내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파동이 컸다가 좀 작아진 형태 이런 것들은 확산과 수렴이라 생각합니다. 확산 커졌다가 수렴 작아졌다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확산 차례겠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포함된 파동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파수 일단 이 자리가 이게 뭡니까?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 PIM도 이런 차트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 PIM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오도리 자리. 이게 대체거래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전부터 대체거래가 아니라 오전부터 슈팅 한번 주고 좀 밀린 모습인데 제가 볼 땐 요 갭을 매우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 올라타면서 이 장기 세력선이거든요. 장기 세력선을 올라타면서 조금 횡보하든지 혹은 소프트 캠프나 신시웨이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신시웨이는 차트 너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였어요. 이거를 제가 그 우리 AI 분석 강의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우 기억이 말을 했 이걸 강의 끝나고 준비를 해서 아마 말 안 했는지 말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하여튼 슈팅 자리였습니다. 슈팅이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트리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단기 세력선을 보면서 각을 잡거든요. 제일 좋은 거에 넘기고 다시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은 이제 금상첨화죠. N자 파동 바로 쏴는 것도 상관없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내려오면 또 기회가 돼요.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좀 연구를 해야겠지만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요거 3번 자리입니다. 3번 자리. 거래량 좀 많이 나와서 뭐 끝난 거 아닌가 싶지만 3번이에요. 누르고 4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바로 N자보다는 이렇게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거. 최근에 뭐 로봇주들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였지? 소프트 템프. 이거 우리 연금 스윙 배우신 분들은 이거 강한 세력이죠. 이거 보통 세력 아닙니다.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점상을 만든 거예요. 중장기 타점 보이죠? 눈에 선합니다. 눈에 선해요. 중장기 타점에서 아마 여기 집혔겠죠? 한번 바닥 테스트 하고 슈팅 나. 제가 볼 때 또 점입니다. 왜? 일단 천일고속 보이죠? 천일고속 내일 또 정지 풀립니다. 풀리면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일고속 세력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관종하기 전에 뭐냐? 관종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종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매매라기보다는 요런 자리를 기억해 두시라. 뭐 하나 주고 죽더라도 죽는다. 그렇고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돌파 자리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한국 PIM, CP 시스템. CP 시스템 미쳤죠? 유로핏, K3i, 에코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돌파 자리. 에코프로 같은 게 시간에 돈 들어왔잖아요. 이게 돈 들어온 사실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 여기 천장 찍으려고 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퍼센트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7, 8%는 나오겠네. 그 다음에 천일고속. 여기 애들은 이제 음봉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잡을 애들. 천일고속, 바이젠셀, 피노, YTN, 이화산업, 뷰노. 떨어지는 것만 입 벌리고. 뷰노는 이게 뭐냐면은 양, 도지,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슈팅 가능성이 더 높겠다. 돌파로 봐야겠다. 자, 그럼 이 정도로 관중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재료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오늘 재료는 우린 PTS,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감속기 공급하기. 재료 좋을 수밖에 없지. 바로 관중이었죠. 아, 바로 관중이었잖아.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시간에도 돈 들어왔고. 자, 최근에 제가 시간의 언급을 좀 하고 있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잘 챙겨 먹잖아. 로봇주도 어떻게 잡았어요? 시간에 보고 잡았습니다. 시간에 돈 들어온 거 보고. BTS 뭐라도 주고 죽는 그런 자리. 캠트로스, 중일 갈등, 포토레지스트 소재 수혜. 자, 중일 갈등이 그냥 끝날 재료가 아닙니다. 사실 중일 갈등 요거를 정리를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어, 조금 더 있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건 좀 길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본보기예요, 본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이제 좀 거론을 해야 되잖아요. 대만을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대만을 침공 안 해도 돼. 침공한 미국이 또 참전할 거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뭐 어떻게 하냐면은 해상만 봉쇄하면 됩니다. 해상. 대만은 자연스럽게 말라 죽어요. 진짜 말라 죽습니다. 해상 봉쇄만 하면 돼. 완전 둘러싸면 돼. 그런데 일본이 대만에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일본입니다. 해상 봉쇄를 막을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한테 엄포로 어, 죽인 길들이게 해야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걸렸다 해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물러설 기미가 없죠. 왜? 대만은 중요한 공급망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 뚫리면은 그다음에 일본 차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뭐 분단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이란 방패망이 중국이 바로 일본 들어오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왜? 미국 태평양 함대도 있고. 근데 대만을 먹는 순간부터는 바로 일본이 그냥
말 그대로 그 우크라 러시아처럼 폴란드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만인 거예요. 폴란드는 일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또 반도체 공급망에선 중요한 TSMC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미국이 직접 지금 겨우 좀 중국이랑 화해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대두도 구입하고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대리전 느낌이에요. 대놓고 말 못하고 그냥 일본이 어떻게든 하게끔 일본이 어떻게 이제 좀 압박을 하게끔 대리자로 뭐 일본 총리랑 다케다 총리인가 트럼프랑 이제 뭐 통화를 했다라고 뭐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완만한 어조를 해라 이런 거는 그냥 외부적 마사지, 언론 마사지용인 거고 실제로는 너희가 우리 대신에 지금 내 상황 아니잖아. 우리 대신에 중국의 그런 견제를 해야겠다. 너도 중국 견제면 이득이잖아.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너가 희생해라가 아니라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일 갈등, 뭐 수산물부터 해서 뭐 타격이 있겠지만 안보, 안보 프리미엄은 이 모든 것들을 손해 보더라도 안보는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꼬리 내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또 신임 총리잖아요. 지지율도 높아. 지지율이 꺾이면 모르겠는데 지지율 75%막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강대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는 중간에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되겠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수산 쪽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만들고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수산 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성기업 대장이죠. 아마 관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넣었고 자, 삼양 NC캠 중위 갈등 포토레시스트 소재 수혜 영인 양해 역시나 포토레시스트 소재 수혜 한올 바이오파마 바토 클리마 임상 3상 결과 공개 임박 12월에서 1월 이거 우리 일정 주 아마 있었을 겁니다. CP 시스템 대단하죠. 대만 파운드리향 G 클린 케이블 체인 공급 성공.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 주가가 센 이유가 있어. 반도체도 해, 로봇도 해, 다 해. 뭐 IT캠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GLP-1 원재료 공급 부과. 비만 치료제는 이제 원재료까지도 이제 뭔가 순환이 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이제 앞에 신약 개발 이런 애들은 뭐 페트론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어, 더 이상 이제 기존에 가던 것들을 안 가고 오히려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거의 순환매 끝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키노 정부 2차전지 산업 대규모 지원 책수에 차트 좋더라고요. 소프트캠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안 투자 확대 수혜. 자, 이 정도로 재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 종배 안 했습니다. 딱 봐도 초록선 R이겠죠. 분봉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렇죠? 역시나 종배할 타이밍에는 이렇게 나스닥 선물도 초록선 위에가 아니었다. 매는 안 하고 스윙 종목 좀 빠져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담았다. 자, 내일 장도 화이팅입니다.